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하프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정말 주말 동안에 저의 이해심은 이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특히 기사를 볼 때마다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포기하게 만드는 뭐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무능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화나게 할 수 있구나를 처음으로 네.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는 순수하고 잘 모르니까로 이해를 해왔는데 네. 이제는 작년에도 똑같은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큰 기대는 없었지만 이렇게 큰 비극을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인내심이 한계를 초과했다. 우크라이나 가셔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생즉사 사즉생으로 연대하겠다. 네. 지금 아니 뭐 연대할 상대가 우크라이나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들 나라 국민들이 지금 물난리로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가족을 잃고 있고 지금 슬픔과 비극 속에 빠져 있는데 생즉사 사즉생으로 연대해야 될 대상을 왜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전폭적으로 지원을 예. 약속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국민들과 합의된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 지원이 본인 돈입니까? 본인의 그 대한민국의 세금과 자원을 마치 자기가 선심 쓰듯이 가가지고 지원을 약속하겠다. 이 얘기도 굉장히 이제는 이 사람이 제정신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진짜 제발 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또 저는 덧붙이지 말아야 될 말을 덧붙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전후 복구 때 우리가 1,000조 원대 시장이 열리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얼마 몇조 원, 몇십조 원, 몇백조 원을 경제 재건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지금 그러면 국민들의 생명보다 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네 집이 불타고 있어요. 네. 근데 불타는 집에 와서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딱 네. 어유 어떻게 안 됐어라고 하면서 딱 돌자마자 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 집이 여기서, 다 불탄 다음에 우리가 집 짓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팔 수 있다고 알았지 하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속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하겠죠.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니까 또 네. 그렇더라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대통령이 서울 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는 이 얘기가 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판단한 거고 그게 우크라이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네.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혼란이 있는데도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몸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전용기 타고 가가지고. 아니 그런 거예요. 자 부모님이 또는 뭐 내가 가까운 분이 네.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했어요. 예. 네. 난 의사가 아니니까 가봤자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 아니, 이거랑 뭐가 얼마나 다른가요? 발상이? 그렇지 않아요. 의사 아니잖아요. 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하지만 먼저 달려가는 게 네. 자식 된 도리고 네. 사람 된 도리 아닙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그 사람 살리러 갑니까? 그러니까요. 추모하러 가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비가 안 와도 대통령 책임인 것 같고 비가 많이 와도 다 내 책임인 것 같다. 사실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올 수 있었으면 같이 와가서 진짜 연대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같이 아파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는 말을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말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대통령이 당장 우크라이나로 뛰어간다고 해도 전쟁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왜 가셨나요? 이번 피해 입은 분 중에 오모 씨가 계신데 네. 이분이 이제 SNS에 세월호 이태원 참사 때 추모글을 올린 것이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오 씨가 아니라 조 씨인가요? 예, 이분이? 조모 씨입니다. 조모 조모 씨입니다. 씨. 이분이 세월호 5주기 때인 2019년 4월 16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5년 전 나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그때 나 살기도 힘들었는데 세월호 뉴스를 보고 눈물이 흘렸다. 무사히 아이들이 구출되길 바라고 또 바랬다. 5년이 지난 오늘 나는 여전히 가난한 대학생이고 많은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책임져야 할 어른은 자리에 없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남아있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살게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남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또 비극을 당해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네. 내가 아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분의 안녕을 빈다. 네. 라고 이태원 사고 참사 때도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운이 좋아서 지금 이 사태 속에서 살아남아서 밥을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도가 아니거든요. 자, 명품 쇼핑 제가 이것도 너무 놀랐는데 네. 자, 김건희 여사가 귀국할 때는 다시 에코백을 들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이게 현지에서 호객행위를 당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경호원 16명을 다 뚫고 호객을 했어. 그럼 본인이 호갱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 16명의 경호를 뚫었으니까 이 경호원들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닌지 이게 말이 되는 변명인 건지 아니면 그 호객행위를 한 분을 네. 스카우트를 해서 영업사원 1호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명품 뭐 사거나 뭐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그 명품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네. 그 전에 어디 큰 강남 그 잠실에 있는 백화점 네. 그 무슨 타워 거기 네.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네, 매장 서 앞에. 있습니다. 네. 네. 왜 줄을 서 있나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넉살이 좋으시네요. 네. 네. 아니 옆에 같이 간 사람한테 물어봤지. 네. 그분한테 네.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물어봤더니 그 명품샵에는 입장객 수가 제한돼 있다면서요. 네. 쾌적하게 쇼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입장객 수를 제한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매장에 입장하지 않도록 맞아요. 입장객 수를 제한한다면서요. 네. 그런 데가 명품샵이라면서요. 네. 근데 여기는 막 호객하러 나옵니까? 여기 그런 명품샵이 있어요? 아니 변명도 차라리 그냥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김 여사가 굉장히 명품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뭐 일정이 남아서 뭐 들렸다 에코백을 좋아하신대잖아요. 명품 에코백.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러니까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가던지 플라스틱백 뭐 아니 에코백을 바이바이. 들고 오지를 말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차라리 낫겠다. 이 변명조차도 뭔가 그런 본인이 호갱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지 되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답변도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의 답변은 핵심은 줄리나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게 여야간 정쟁화가 됐다. 따라서 팩트를 갖고 이야기해도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답변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이거 한글 맞는 거죠. AI 답변 아니죠. 예. 그러니까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고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답변을 해도 그냥 이 국면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다 거다.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잊어버릴 거다.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거다. 네. 또 이재명을 소환하면 된다. 또 압수수색하면 된다. 또 국회를 한번 털어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결된 문제고 달려있는 문제고 매년 사실 이 장마는 예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후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지 반지하 모녀 그분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작년. 이번에 지하차도에서 이런 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막을 수 있는 인재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인가? 이게 공무원들의 태만인지 시스템의 붕괴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 건지 저는 국민으로서 궁금해요. 저는 무엇에 그 권력을 가진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제일 위에서 가르치는 가리키는 디렉션, 방향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신경 쓰는 게 달라집니다. 네. 예. 국민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더 여기에 천착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오늘도 기사 나왔던 게 군산 같은 경우 침수 피해 막았거든요. 몇 년째 한 10년, 10수년간 계속해서 군산은 도시 침수 방제 대책을 세워서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조금씩 누적시켜 왔다는 거예요. 네. 좀 이렇게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대통령의 기분, VIP2의 선호, 취향
이런 것에 지나치게 공무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공무원들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볼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고 본인들의 일에 더 충실해서 신뢰를 더 얻어주시기를 이 네. 믿을 곳이 없으니까 알아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3부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 현장 취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